지금까지 6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 6가지 모델들은 다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. 그렇지만 이 6가지 모델은 워터폴 모델에 대한 어떤 그런 변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6가지 모델을 Plan and Documentation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. 말 그대로 계획을 잘 세우는 그런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다큐멘테이션도 철저히 하자라고 하는 공통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개발 잘 진행되고 있어?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? 이런 거를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이제 판단을 할 때 제일 처음 단계에서 세운 계획 대비해서 얼마만큼 진척이 있었느냐를 객관적으로 수치로 이제 측정을 해서 개발이 여기까지 됐다, 뭐 잘 됐다, 뭐 못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것도 공통적으로 6가지 모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그런 모델들하고 또 상반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애자일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개발 모델들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애자일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플랜 앤 다큐멘테이션 모델과 다른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애자일 프로세스 모델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한마디로 설명하면 애자일 프로세스는 문서보다는 프로그래밍에 초점을 맞추자. 그 다음에 고객과 자주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서 피드백을 좀 받자. 고객한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지금 소프트웨어를 보여주고 피드백 받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애자일 프로세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애자일 프로세스는 여기 웹사이트가 있는데요. agilemanifesto.org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.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켄트 백이나 마틴 파울러 이런 사람들 굉장히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유명한 사람들이고 특히 켄트 백 같은 경우에는 뭐 TDD, Test Driven Development라고 하는 애자일 프로세스 한 가지 방법에 대한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고 마틴 파울러 같은 경우도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리팩토링하는 그런 테크닉들이 있는데 리팩토링에 관련된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. 어쨌든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이러한 명단의 사람들이 기존의 플랜 앤 다큐멘테이션 모델들이 너무 문서에 치우치고 너무 막 계획을 잘 나중에 보면 다 계획이 흐트러져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계획을 어떻게 억지로 세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따라서 그런 애자일 프로세스 방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애자일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앞에 플랜 앤 다큐멘테이션 모델처럼 어떤 well-defined task들을 잘 자기를 쪼개서 그것들의 순서를 매기는 형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를 정의한 것이 아니라 이런 4가지 특징 하나, 둘, 셋, 넷 individuals and interaction, working software, customer collaboration, responding to change 이런 4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애자일 프로세스다라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정의를 한 거예요. 좀 많이 다르죠. 그래서 이 4가지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. 첫 번째는 individuals and intera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individual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individual은 어떤 팀 멤버, 어떤 팀을 중요시해야 된다. 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interaction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과 자주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.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. 요구사항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점들을 좀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런 점들은 앞에 플랜 앤 다큐멘테이션에서 너무 순서 미리 딱 정해놓고 그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 혹은 그런 방식의 대조적인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워킹 소프트웨어를 사용자한테 자꾸 보여주자라는 거예요. 이거는 앞에 플랜 앤 다큐멘트에서 문서화를 자꾸 많이 했던 거하고 대비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문서 만드는 대신에 그 문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아예 보여줘 버리는 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니냐라는 거죠. 그 다음에 플랜 앤 다큐멘트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만나서
여기까지 내가 이러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줄게 라고 계약을 맺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그러지 말고 고객이랑 협업을 해가면서 개발하자. 워킹 소프트웨어를 고객한테 보여주고 또 그거의 피드백을 받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그 다음 개발을 진행하고 하는 식으로 고객과 어떤 컬래버레이션한 형태다라는 게 좀 차별점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responding to change라고 하는 거는 미리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냐. 계획 세우는 거는 단기 계획만 세우고 계속 새로운 계획 세워 나가면서 변화되는 어떤 요구사항에 맞게끔 새로운 계획을 단기적으로 세워서 개발하자라는 게 responding to change예요. 계획을 아예 안 세우는 건 아니고. 네, 그렇지만 플랜 앤 다큐멘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스피럴 모델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이렇게 길게 장기 계획을 세우잖아요. 그런 거에 비해서는 더 짧은 어떤 그런 주기로 개발을 해서 변화에 적응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responding to change입니다.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으면 agile 프로세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가장 agile 프로세스를 기존 전통적인 플랜 앤 다큐멘트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 되겠어요. 그래서 보면은 이터레이션 1, 이터레이션 2, 이터레이션 3가 보통은 한 4주, 한 달 안에 이 주기가 끝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주기가 끝나면 요때 고객하고 만나서 이 한 달 동안에 만들었던 거 보여주고 피드백 받고 또 그 다음 한 달 동안에 그 다음 주기 동안에 뭐 할지 요구사항 들어서 또 개발하고 또 그게 끝나면 또 그 다음 주기 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고객하고 자주 만나죠. 각 주기가 끝나면 만나니까 또 각 주기가 끝나면 그때 또 계획을 또 세우는 거예요. 단기 계획 위주로 변화에 적응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문서 대신에 고객한테 워킹 소프트웨어를 보여주는 거예요. 또 요 주기 안에는 팀원들 간의 그러니까 원들 간의 어떤 원활한 그런 소통 잘하자. 뭐 이런 것들이 애자일 프로세스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well-defined task로 잘 나눠서 순서를 정해놓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애자일 프로세스에 잘 맞는 도메인의 소프트웨어는 이런 것들이에요. 모바일 앱 개발할 때, 또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, 이런 것들은 애자일 프로세스가 아주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. 워터폴 모델 스타일은 잘 맞지가 않아요.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애자일 프로세스가 워터폴 모델과 같은 플랜 앤 다큐멘테이션 모델에 비해서 항상 좋으냐?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.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도메인에 따라서 플랜 앤 다큐멘테이션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고 또 애자일 프로세스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로켓에 들어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하거나 또는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 뭐 의료기기, 원자력 발전소, 자동차, 뭐 비행기, 기차 이런 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혹은 여러분들 그 포털 사이트, E-클래스와 같은 그런 포털 사이트를 만들 때는 애자일 프로세스보다는 워터폴 스타일의 플랜 앤 다큐멘트 모델이 더 잘 적합한 거긴 합니다. 그래서 이미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될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의 소프트웨어라면은 플랜 앤 다큐멘테이션을 더 적합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미리 다 예측할 수 없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미리미리 다 알아볼 수 없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애자일 프로세스가 더 적합합니다.